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이별 통보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으로 도무지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든 만나서 설득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의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이 냉정하고 제외를 할 마음이 없어 보이면 그래도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보고 얘기라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별 통보의 만남 제한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별한 뒤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서글프기도 하고, 재회를 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만남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이별 후 만남을 받아들이면 그나마 만남 자리에서 그런 불편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풍부하니 괜찮지만, 상대방이 이런 만남 제안을 거절해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재회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어차피 저한테 부정적인 태도인데 한 번 더 만남을 거절한다고 그렇게 큰 손해가 생길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재회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손해는 가장 큰 거절 관성이 생깁니다. 자, 만남 제안을 한번 거절한 뒤에는 추후 연락을 받는 것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손해는 상대방이 내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내 가치가 더욱 낮아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직접적인 제외를 제안하지만 않으면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의 감정이 들키게 되고 상대방은 더욱 우리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미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 만남 제안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트예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만남 제한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재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계까지 이미 온 상황입니다. 정말 문제는 상대방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까지가 문제인 것이죠. 대개 여러분이 만남 제안을 이렇게 급격하게 제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직까지 내 시선은 이때까지 나와 교제를 해온 연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고 있으므로 지금 이 사람이 나와 대화 자체를 잘 하지 않으려는 상황 자체가 나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아무리 이별을 했어도 저랑 만나온 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상담 중에 상대방의 이런 소극적 태도에 분노심을 표현하시는 내담자분들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상대방과 내담자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프레임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담자분께서는 여전히 상대방을 내 연인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상대방에게 우리는 이미 잠재적으로 더 이상 연애를 이어가지 않을 사람, 즉 연인으로서 유용 가치가 끝난 타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이 만남 제안이나 대화를 시도해 올 때 우리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그 대화를 거부하듯이 상대방은 지금 현재 우리를 타인,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니 당연히 의무적인 게 아닌 연락이나 만남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 얘기만으로도 모든 설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 제한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가 높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제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재회를 지도할 때 준수하는 철칙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전 직원들한테도 강조하고 제가 어떤 교육을 나갔을 때도 가장 강조하는 규칙인데요. 여러분이 재회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사로부터 흔하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별 만남을 제시해보고 상황을 지켜보죠. 상대방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얘기는 상대방에게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준 뒤에 상대방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상황이 좋게 흘러가길 마냥 기대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만 재회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니 당연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은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재회의 과정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흔하게 생겨요.
제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대방의 거절 관성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절 관성이란 한 번 내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내 추후 제안에 대해서도 거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락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남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이 만남을 거절해버린 뒤에는 연락마저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락을 받아들이더라도 나를 더 경계하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흔히 예스세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똑같은 개념에서 노셋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자, 이 개념에 입각한다면 우리가 왜 상대방에게 무리한 제안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수록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절 관성이 생기게 되고 그 거절 관성이 추후 우리가 재회를 하고자 하는 모든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재회를 이뤄내는 과정은 수능도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낮은 수준의 제안부터 받아들이게 만들어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안을 문자 그대로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고민 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뿐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려는 모든 행위가 일종의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와 대화를 하자라는 말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상 내 연락에 답장을 해 라는 제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즉 비언어적인 제안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고려하고 거절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상황적인 압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커피를 주문하려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만약 제가 직원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통일할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대개 저희 여자 직원들은 성격상 즉시 저는 뭐 연유 라떼요, 저는 바닐라 라떼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약 조용히 막내 직원을 불러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부 통일해서 사와,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진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겠죠. 자, 물론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율권을 줍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때 가서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안 마실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먹겠죠. 이것이 선택권이 삭제되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상황이에요. 이게 사회공학이랑 이 최면 쪽에서는 셔틀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용어까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회를 할 때도 저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고려하여 나와의 관계를 거절할 그 기회 자체를 삭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와 연락을 그렇게 친밀하게 이어갈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무리하게 연락을 취한다면 상대방은 어느새 미안한데 헤어지고 이렇게 연락하는 거 좀 불편해,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 버릴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기 힘든 수준의 공적인 연락부터 시작한다면 뭐 거기에 대고 상대방이 차마 미안한데 나는 이런 공적인 연락도 너와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다 이런 공적인 연락으로 시작된 대화가 몇 차례 반복이 된 뒤에 뭐 사적인 대화를 한두 마디로 시작해보고 또 그 사적인 대화 또한 뭐 가벼운 수준에서 끝마무리를 한 뒤 뭐 며칠 뒤에는 좀 더 깊은 수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느새 이 두 사람은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상대방은 이걸 거절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이게 상대방의 거절 선택권을 삭제시켜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과 전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턱대고 상대방한테 혹시 오늘 저녁 8시에 전화 돼? 라고 질문을 하면 상대방에겐 전화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겨버립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상대방이 빠져나갈 명분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멘트죠. 하지만 반대로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사적인 연락이 어려웠지만 어느샌가 사적인 연락을 할 수 있는 사이에서 1개월 이상 연락이 유지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내가 전화를 하는 것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상대방도 크게 반감없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내 전화를 받게 될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조차 해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와 전화를 하는 관계를 받아들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려나가다 보면 최종 위치에 있는 것이 재회, 그리고 그 전에 있는 것이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제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거절을 당하지 않고 재회까지 이 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당장 내 감정이 힘들고 괴롭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을 하는 행위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져서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안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재회와는 더 멀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이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만남 제안부터 하는 것은요, 사실상 관계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괴롭다는 이유로, 감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잠재적인 재회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